안녕하십니까. 주간 시사해설의 김재현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유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로마에서 G20 회담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클라이밋 서밋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수개월 동안 씨름을 해온 그 국내 문제들, 세이프티넷 프로포절이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 빌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큰 공공한 입장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코비드-19 예방주사 소식입니다. 2,80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어린이들, 5살에서 11살짜리들인데 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FDA가 허가를 했습니다. 이 범죄에 들은 어린이들, 지금 백신의 찬반에 대한 이제 논란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5살에서 11살짜리의 이제 그 어린이들 중에서 8,000명이 이미 감염이 됐고 1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미국의 3, 4분기 경제 성장률이 2%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델타의 위력이 큰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는데 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 같은 거 내년까지 계속이 될 것이다. 이 문제가 이제 쉽게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되는 경제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함에 빠져 있는 바이든의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어제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G20 로마 회담에 참석을 위해서 이제 떠나기로 돼 있었는데 에어포스 1의 이제 출발 시간까지 지연을 시키면서 의사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그가 굳게 약속했던 것들이 있죠. 세이프티넷 프로포절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빌 이걸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데 몇 달 동안 협상을 계속했습니다만은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사정을 하고 새로운 프로포즈를 내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 이제 국제 회의가 2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빈손으로 가게 돼서 좀 창피스러운 입장이 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 끝에 이제 스펜딩 빌의 그 사이즈를 계속 줄였습니다. 그래서 3.5 트릴리언 달러에서 1.75 트릴리언 달러를 이제 줄였는데 그 3조 5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그랬다가 1조 7,500 달러를 줄이게 됐고 이제 의회 통과를 기대했습니다만 결국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제 이 난국에 빠지게 된 것은 민주당 공화당 간의 이제 대결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그 재정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쓴 돈이 1.9 트릴리언 달러, 1조 9천억 달러죠. 엄청난 돈인데 이 코비드-19로 썼고 그다음에 지금 쓰겠다는 돈이 이제 세이프티 넷 프로포즈로 3.5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3조 5천억 달러 더 쓰겠다. 거기다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빌 1조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도 쓰겠다. 그러면 6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렇게 많은 돈을 써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이제 의회가 선선히 해결을 통과를 시켜주면 집에 가서 애 보는 신세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도 주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실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5 트릴리언에서 1.75로 줄이면서 제발 인프라스트럭처 빌 그러니까 1조 달러 정도 되는 것은 먼저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지만은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 이제 온건파대로 불만이 많고 또 진보계는 진보계대로 불만이 많고 만일 이제 여기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걸 또 파산시키려는 공화당이 이제 노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이 빌의 운명은 이제 알 수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3표 이상을 이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1표도 이루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아슬아슬한 균형의 속에 있는데 공화당 내에서는 이제 과다 지출도 문제지만은 부자 증세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원을 어디서 끄집어내냐 부자들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충당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칫하면 사회주의로 낙인을 찍힐 수 있는 일이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 텍스 컷 그래서 원상 복귀시키겠다. 그리고 한 700명 정도의 밀리언이들 그러니까 억만장자들의 증세를 고려했는데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이론이죠. 그러나 여기서 후퇴를 해서 1년에 이제 한 10 밀리언 달러, 한 1,000만 달러 정도 버는 사람한테는 5% 정도 텍스를 더 물리고 2,500만 달러 정도 더 버는 사람 1년에 그러니까 25 밀리언 달러 정도 버는 사람 부자들한테는 한 3% 추가로 더 텍스를 물리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사이즈를 줄이면서 1.75 트릴리언 달러로 줄였는데
이 안에도 그래도 이제 프리킨더가든이라든가 차일드 케어라든가 헬스케어 확대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시티 칼리지 그 프리로 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양보가 되어 있습니다. 새 축소안이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여부는 아직도 확실치가 않은데 어제 바이든 이제 유럽으로 출발한 이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하원에서 이 안을 이제 표결에 붙이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 표수가 충분치 않다 하는 판단 아래 다시 연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두 개의 이제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지난 6월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America is back 라고 선언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의 리더 역할을 다시 찾겠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내 문제도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형편이죠.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들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는 아니지만은 그러면 그게 누구냐? 이렇게 의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국내에서는 그의 대통령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중 진보계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팬데믹 시대에 부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한 70%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일반 그 소시민들은 이제 크게 낭패를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바로 잡아보자. 부자 몇백만 명이 텍스만 제대로 내도 가난한 사람들 수백만 수천만 명이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로자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저임금 노동자들 이 사람도 좀 사람답게 살게 해줘 보자. 그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마더레이트 그 온건파 쪽에서는 이 사람이 쓴 돈이 3.5 트릴리언, 1.2 트릴리언, 1.9 트릴리언 달러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겠다는 건데 이게 적자국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자칫하면 미국이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근로자들을 업고 서플라이 체인은 무너지고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코비드-19 접종 관계입니다. 5살에서 11살짜리 어린이들 한 2,800만 명이 있는데 파이저의 코비드-19 그 백신을 맞을 자격을 주게 된다. FDA가 이제 이번 주에 인가를 했습니다. FDA의 투표 결과는 17대 0으로 이제 절대 다수 만장일치로 이제 가결을 했는데 과학자들은 이제 파이저 이 백신을 어린아이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은 90.7% 정도 안전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의 접종량은 어른들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 2주 실례했습니다. 2샷을 3주 간격으로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계약을 하고 피해자가 아직 8,000명이나 나왔고 사망자가 100명이나 나왔고 그러나 이제 부모들이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3분의 1 정도 되는 부모들은 right away 곧장 맞도록 하겠다. 3분의 1은 wait and see 좀 두고 보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살에서 16살짜리 아이들에게 이제 그 맞춰보니까 46%만이 fully vaccinated 했습니다. 어른들은 한 69%가 맞았으니까 어른들보다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죠. 4,500명으로 상대로 이제 임상조사를 한 데이터 결과가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 소식인데 그런가 하면 CDC가 네 번째 샷을 맞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severely immunocompromised. 심각한 그 면역체계 취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존 홉킨스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질병 보유자들이 사망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심각하게 이제 병원에 입원 그 인텐시브 케어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485배나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콜린 파월스 장군 이 사람이 이제 암을 앓고 있었고 파킨슨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코비드-19이 걸리니까 그냥 맥없이 죽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걱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라든가 장기식 환자라든가 스템셀 수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한 9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전체 인구의 한 2%가 이 범석에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네 번째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CDC가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경제 소식인데요. 이 3,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직도 이제 코비드-19 델타의 위력이 이제 경제 회복이 지장이 크다 하는 분석이 나왔는데 7월에서 9월 3, 4분기에서 2%, 그 전 분기 2, 4분기에서는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죠. 그때 성장이 6.7%나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뒤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20년도 전반기 팬데믹이 이제 발생한 이후에 최악의 성장률이다. 이제 이런 기록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제거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서플라이 체인이 안 된다. 보급선이 무너졌다. 또 한국에 이제 화물선들이 둥둥 떠 있어서 하역 작업을 못 하고 있다. 물가는 계속 오른다. 가솔린, 식품, 자동차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레이버 쇼레이지.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자동차 매기도 뚝 떨어졌습니다. 2.4%의 GDP의 부분인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컴퓨터 칩의 품귀 현상을 빚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주택 시장도 이제 문제인데 건축 자재의 부족 현상도 이제 바로 문제가 됩니다. 이 델타라는 거, 이 병균이 인간의 행동을 이제 변화시키는데 식품 소비도 줄어들었고, 베케이션도 줄어들었고, 자업 마켓도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아직 경제가 팬데믹 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년 동안 21개월 정도 계속 고생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은 조금 낙관적입니다. 델타 감염률이 한 60% 정도 떨어졌고, 소비자 자신감이 한 3.6%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Consumers Confidence Rate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GDP 리포트에 따르면 7월 고용이 이제 94만 3천 명이었지만은 8월에는 23만 5천 명으로 뚝 떨어졌고 9월에는 19만 4천 명밖에 고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고. 근데 어제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어떤 사인이 나와 있냐면 2019년식의 그 소비 패턴으로 회복이 이끌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서비스업 같은 거, 미장원이라든가 여행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좀 활기를 띠게 되고 자동차라든가 내구재 판매라든가 이런 건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런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링을 해보니까 응답자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여행을 하겠다. 그런 여행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들은 곧 개선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